그렇다면 글로벌 증시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향후 전망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의 개인적인 네네. 생각과 판단으로 한번 어떤 전망을 예측하시는지. 근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제시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시나리오요? 네, 시나리오. 그래요. 시나리오. 영화에도 출연하셨죠? 예, 그래서 시나리오 잘 아시잖아요. 시나리오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사실 좋습니다. 시나리오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냥 아니면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시나리오를 보는 걸 좋아하지요. 네네.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준비해 주셨나요? 시나리오 세 가지. 세 가지요. 네네. 하나씩 하나씩 그럼 네. 만나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첫 뭔가요? 번째 시나리오는 코로나19 정책 대응이 안 되고 유럽은 지금 조금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사실은 유럽은 뭐 영국 총리의 네. 말이 너무 무지막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그렇죠? 황당하죠. 네. 그다음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총리로서 네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난리 났겠죠. 네네. 어차피 이건 잡을 수 없다. 10%가 걸리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의 면역력으로 이겨낼 것이다. 이런 네. 말. 네네. 글쎄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반대의 어떤 취임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쨌든 코로나19가 안 잡히고 음. 그다음에 2008년가처럼 금융위기가 난다. 이게 시나리오 1입니다. 첫 번째 예. 일어나면 안 되겠는데요. 요게 저는 확률 한 10% 정도 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네. 코로나19 정책 대응에 실패는 하지만 하이힐드 채권 등 무슨 이런 금융 리스크가 일어나지 않는다가 네. 한 30%고요. 그다음에 시나리오 3은요.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도 2분기에 코로나19가 잡히고 하이힐드 채권 관련된 문제가 은행 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는다를 70% 제일 큰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3이 제일 그렇죠. 돼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 그 확률을 제일 크게 보고 있고요. 음. 이 시나리오 3의 확률을 가장 높게 잡은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일단은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학습가가 있었나요? 중국이 코로나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끝났다고 봐야 되죠. 우리나라도 이제 예. 확진자가 두 자리 숫자로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줄어들고 마찬가지고요. 네. 거의 100% 가까운 확률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내일 줄어들지 않는다면 일주일 후에는 줄어들 겁니다. 그게 이제 대한민국과 중국이죠. 물론 소비가 이연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이슈가 또 시장에 반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나리오 3의 확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시나리오 세 번째 시나리오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확률도 제일 높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시장의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뭐 10% 미국 시장이 그렇게 빠지는 거 한번 여쭤볼게요. 주식 몇 년 하셨나요? 저 한 얼마나 했나요? 25년 했나요? 25년 이제? 하시면 제가 내일 모레 40이니까 예. 그러면 일찍 어린 나이부터 하셨네요. 네네. 그렇죠? 네. 네, 중학교부터. 그러니까 네, 예. 그렇다면은 이런 시장을 네. 현역에 계시면서 네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국 시장의 이런 모습들? 옛날에 그 금융 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씀 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생소한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오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바닥을 왔다고 계속 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로 정확한 바닥을 찍지 못해서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고 네. 과거에 전염병으로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이 지금 올라갔었던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성실하게 공부하고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나서서 내일부터는 시장이 폭락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없었고요. 네. 얘기할 논리도 없었습니다. 지금 과거 한 달을 지켜보면요. 한 두 달을 지켜보면요. 한 달을 지켜보면 코스피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네. 준비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은 한국은 2월 28일 날 저 화살표가 나온 날이요. 1차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네, 네. 이때 대한민국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현황을 보면 전날에 일별 확진자가 가장 많이 늘었을 때입니다. 그게 2월 27일이에요. 저 때가 2월 28일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차트 코로나 증가율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그 차트를 보여주시면 사실은 그때가 1차 바닥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급망의 문제가 완화가 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 때가 2월 28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 장중에 1700이 깨졌을 때가 최저점이지 왜 2월 28일이 최저점이냐 라고 물어보시면 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모델상으로는 2월 28일이 최저점이었고 중국의 모델상으로는 2월 4일이었습니다. 그 중국의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중국 차트를. 중국은 2월 4일이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거의 폭등에 가까운 수준 지수의 폭등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2월 4일이 바닥이었다가 네네.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기울기가 기울어지고 그다음에 중국의 지수가 저점을 찍고 폭등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폭락을 그 다음에 3월 달에 3월 2주 동안 왜 우리가 겪었던 폭락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과거의 전염병이 증시에 이런 정도의 영향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염병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 코로나19 전에 지카, 에볼라, 메르스,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전부 다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단 한 번도 전염병이 증시에 이런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드리면 한국은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었고 중국은 2월 4일 날 저점을 찍고 폭등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과거에 사실은 전염병이 이런 증시에 악영향을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게다가 2월 달에 미국의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완벽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전 세계가 전염병 때문에 폭락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래요. 거의 불가능했었죠.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질문을 질문은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좀 궁금합니다. 좀 짧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보는데 미국 증시, 네. 우리 증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시죠. 중국 증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자, 국내 증시는 이 미국과 중국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도대체 받는 것이며 중국 증시가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에 우리나라 증시는 도대체 어느 네. 정도의 영향을 받는 것이며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될지 이 질문을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복잡하죠?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지금 유럽 자체가 너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뭐 일단은 우리는 교역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트레이딩. 주식의 트레이딩이 아니라 무역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미국과 중국을 합산해서 아마 우리나라 수출의 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해서 어디서 만드냐? 중국에서 만들겠죠. 그러면 중국은 공급업자고 그렇죠? 제조업자라고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급업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소비는 어디서 하느냐? 물론 중국에서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 하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그냥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소비를 하는 미국이나 유럽은 모든 것이 지금 정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에서 만들어 봤자 소비가 안 되니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차트인가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의 향후 예측 모델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네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트인데요. 네. 이제 맨 오른쪽을 보십시오. 맨 오른쪽. 예, 그럼 중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중국 네. 끝났습니다. 음, 한국이 저 정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도 이제 한 뭐 5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중국에 다다를 가능성이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물론 오늘도 뭐 어떤 모 교회에서 집단 발병이 일어나긴 했겠지만 이런 집단 발병이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뭐 50 이하, 30 이하, 10 이하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늘어나는 숫자가 급감된다는 것은 뭐 거의 확실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전 세계 외신들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그래서 예. 잡히는 거야 좀 네.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차트를 어떤 한번 모습을 보여주셔야겠어요. 보일까요? 예, 그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왼쪽을 보시면 미국, 영국, EU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 영국에 지금 있는 위치가 한 14일에서 20일 정도 지나야지 정점에 도달합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17일 아닌가요? 16일이죠. 16일이죠. 네, 16일이면 네. 예를 들어서 15일을 더해 보면 3월 말이나 4월 초 음. 빠르면 3월 25일에서 6일 요 정도 되면 미국이 정점에 도달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센티멘트가 좋아질 것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뭐 소비가 조금이라도 진작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 바이러스의 치료제나 백신의 이슈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함부로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번 예측을 무리하게 해본다면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반등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한 열흘에서 20일 사이 그 중간 정도에서 3월 말 4월 초 그렇죠. 네. 그 정도에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 걱정, 우려, 그다음에 나쁜 센티멘트, 패닉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네, 드리면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어. 그렇기 때문에 한 3, 4일 먼저 주식시장은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저는 좀 의견이 좀 다른 게 네네. 지금 아까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네. 보여주시면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을 보면요. 네네. 중국은 아무래도 통제를 전부 다 해버렸고요. 네네네. 우리나라는 뭐라고 할까요? 쫓아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그렇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네. 확진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 네네. 먼저 선별 진료를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네. 미국과 영국, EU 같은 경우는 저희 네네. 같은 시스템으로 좀 방역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우리보다 훨씬 더 길어지지 않을까? 영국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영국은 뭐, 그럴 네, 수 있습니다. EU 저도 지금, 런던에서 한 2년 동안 주재원 생활을 했는데요. 음. 영국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치아가 아파서 예약을 하려면 네, 시간 납니다. 2020년 4월 27일 날 오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지원 비용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무료로 모든 사람을 검사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한 2, 3천 불, 많게는 4천 불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네. 검사를 하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검사 키트도 몇백만 개가 지금 아마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럽도 중요하지만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의미가 있으니까 미국은 조금 영국과는 좀 틀릴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예. 또 저기 굉장히 주목해볼 만한 국가가 빠져 있네요. 일본이 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은 검사를 안 받는다고 그러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오늘 뉴스도 아마 올림픽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검사를 많이 받아서 예를 들어서 3,000명, 4,000명, 5,000명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네. 그거는 뭐 올림픽에 대한 크나큰 타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받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뭐 일본이랑 교육 규모가 뭐 그렇게 크다고 볼 수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나라고 예, 무시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예측입니다. 네네. 우리 최성민 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시고 네네, 그래서 3월 그렇습니다. 말에서 4월 초 정도면은 좀 우리 시장의 반등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무엇을 좀 지켜봐야 될 우리가 것이며? 3월 말에 4월 초에 네. 예, 사실은 그 반등을 할지 아니면 미리 조금 더 반등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회사채를 매입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한번 인하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특별히 또 재정 정책이 나오면 사실 주시장은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일찍 바닥을 좀 다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완전히 확인을 하고 매수에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 현금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그 낚시에서 미끼 던지듯이 조금씩 네. 예, 이렇게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그거는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